8월 25일 아더금천 뉴스라인입니다. 8월 24일 서울시와 금천구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실내, 실외에 모두 마스크 착용하라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및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오전 10시 기준 금천구의 코로나 확진자는 총 54명입니다. 이 중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희명병원 근무자가 24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직장 동료 3명과 환자 9명, 총 12명이 접촉자로 구분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근무자는 금천구 53번째 확진자로 시흥 사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금천구 50번째 확진자의 동거 가족입니다. 50번째 확진자는 관악구에서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관악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근무돼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는 접촉자 12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희명병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일 충청북도의 충주성모병원, 24일에는 충청남도의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 감염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의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지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은 예외로 등교가 유지됩니다. 25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 교육감들과 함께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 내용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 학교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26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부터 수도권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고3만 제외하고 있고요. 이 밖에 기초학력 지원에 필요한 학생은 원격 수업 외에도 추가로 대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금천구 확진자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에는 2명, 53, 54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53번째 확진자는 앞서 말씀드렸고 54번째 확진자는 금천구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3일 금천구 선별진료소의 검사를 통해서 24일 확진을 받았고요. 23일엔 3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52번째 확진자는요, 감염 경로는 인천 부평구 갈릴리 교회의 교인이고 무증상 감염입니다. 51번째 확진자는 이것도 추정이 되는 건데요. 인천 부평구 갈릴리 교회 교인으로서 22일 날 증상이 발현되고 23일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50번째 확진자는 관악구의 17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앞서 얘기했던 희명병원의 동거 가족이고요. 21일 확진 증상이 발현돼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9번째 확진자는 독산 일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현재 감염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4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0일 날 증상이 발현돼서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8번째 확진자는 45번째 확진자의 접촉자고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동거 가정이 2명이 있었고 1명은 양성이 받았고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배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47번째 확진자는요,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고요. 8월 15일 날 다녀왔고, 8월 20일 검사를 해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5일 날 집회 참석하고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까 약 6일이 지난 거죠. 증상은 없었습니다. 무증상 감염이었고 동거 가족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천구 보건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단계 2단계 격상 이후에 3단계로 올릴 것을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금천구도 여기에 대응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금천구는 어제죠. 8월 24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의 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버스, 지하철, 기타 차량을 비롯해서 모든 건축물의 실내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벌금도 낸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꼭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이야기를 하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천구청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정보 공개 기준에 따라서 이틀에 한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이틀 전에 동선만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 경과 시에는 동선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5월 19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에 더불어서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나 아니면은 뭐 상호 이런 점포의 상호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이 확진자가 어디를 다니는지는 소문이나 아니면 윗소문이나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런 통로가 없는 분들은 어디가 확진자가 방문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천구는 일단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해서는 방역 작업을 바로바로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은 좀 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점포 사장님들도의 그 영업 생존도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권도 중요합니다.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있는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천구의회가 제224회 임시회를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7일간 개최하는데요. 지금 2단계 격상됨에 따라서 행정의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는 의원 및 집행부 국장 이상 간부들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6일 개회에는 1차 본회의에서는요,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그리고 추가 경정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8월 30일에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추경 예산을 심사를 하고요. 마지막 날인 9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된 동의안과 조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는 조례가 좀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의원 발의도 지금 7건, 6건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 행정에서도 4건의 발의, 그리고 5건의 4건의 지금 조례 개정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별로 보게 되면 김경환 구의원이 금천구 성년 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좀 발의한 상태고요. 이 내용은 좀 잠시 후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경옥 의원은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영희 의원은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그리고 금천구 장수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좀 발의했고요. 강수정 구의원은 금천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요거 중에서 일부 좀 관심이 가는 거는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청도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고요. 금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련해서 금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조례가 지금 상정된 상황입니다. 개정안도 몇 개 올라왔는데요.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금천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금 상정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천구의회에서 지금
논의될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천구의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방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일단 코로나19가 지금 재확 상됨에 따라서 공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알아보시고 전화를 꼭 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방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가 추경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을 지난해 1차 추경했고요. 270억 원을 1차 추경을 했는데요. 이번 2차 추경에서는 253억에 달하는 추경안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2차 추경의 대부분의 예산은 국가재정은 아니고요.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거기와 가용제안을 모두 동원해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 2019년 예산 중에서 쓸 돈 다 쓰고 반납할 돈 다 반납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올해 예산에 넣어서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용 예산을 다 모아서 하겠다는 것인데요. 추경의 방점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그리고 구 현안 사업으로 방점을 두었습니다. 구는 일단은 방역활동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7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요. 지역 금천구 소재의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 사랑 상품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33억을 배정해서 감염병 방역 강화, 건강 취약계층 방역 키트 지원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신규 창업 소상공인 약 2,600개소에 대해서 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희망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총 82억을 투입해서 취약계층 1,8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약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1분기, 2분기 모집을 했고 지금 3분기, 4분기 모집할 예정이라서 그때 많이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재정 안정화 기금, 코로나 시대에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을 133억으로 적립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약 30억 정도를 이런 기금으로 적립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안정화 기금을 대폭 늘려서 적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관련 이외에 구 행정에 대해서 확대가 되는 게 있는데요. 스마트 민원 발급 창구를 추가 설치를 하고 전통시장 비대면 배송 서비스, 동주민센터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위한 투자가 좀 이루어집니다. 또 지금 민선 7기 성과를 위해서 체육시설 설치 등 SOC 조성에 75억 원, 보조금 반납에 85억 원도 함께 제출 예정에 있고요. 요 예산안은 금천구 의회에서 8월 26일부터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추경 예산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부가 추가적인 재난지원금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가 너무나 침체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 좀 요구되고 있고요. 모든 행정력과 주민들이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발의된 조례안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좀 발의가 됐는데요. 적극행정을 왜 조례로 발의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중앙정부 행정자치부가 만들었고요. 2019년 8월 6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이 규정에서는 금천 각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 입법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대체 행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항상 해야지 뭐 이것을 또 규정을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펼치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복무 규정에 따르면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극 행정이란 무엇이냐? 공무원이 부작위로 또는 직무 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소극 행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면 범죄 아닌가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 관련된 규정을 지금 조례를 지금 상정을 했고요. 적극 행정이 이 몇 가지의 사업을 적극 행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업무에서 적극적 행정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수정 구의원이 좀 발의한 건데요. 구의원이 발의하고 류명기, 김용술 의원이 찬성한 조례입니다. 금천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병역 명문가가 있는지. 이 병역 제한 이후로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가 주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지시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체 병역 명문가는 뭐냐 할 때는요.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 부속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은 병무청과 협약된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의 할인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PX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현역이라 하면 사실 저희도 뭐 저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대부분 다 현역을 갔죠. 일반 현역을 갔기 때문에 그런 명무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역이라고 해서 연관급이 아니라 일반 현역이면 된다고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금천구는 이 조던 명문가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해줄 거냐. 일단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육시설 사용료,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보건소 진료 비용,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 예우가 필요한가? 아니면은 이 모든 대부분의 빼먹고 대부분의 건강한 신체 건강한 주민들은 대부분 현역을 갔다 오시죠.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강수정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위한 조례가 강수정 의원에게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요. 목적은 금천구 관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계획을 실천을 해야 되고요. 실태조사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일반 현황, 근무 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해야 되는데요.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 사업,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등을 구청장이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인정하십니다. 지금 대부분의 복지관들이 금천구의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정해져 있고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천구나 행정에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 것은 명확한 일이고 그들의 처우가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성년후견 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김경환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는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금천구민의 자기 결정권의 보장하고 아름다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성년 후견 제도란 것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이런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지원되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등 일체 법정 후견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일단 공견 후견인 및 전문가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에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그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은 다시 정신장애인이나 아니면 고령 치매 환자분들은 이런 그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케어를 함께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금천구가 8월 11일 독산역, 석수역, 금천구청역 등 일부 도로에 방치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 37대에 대해서 처분을 공고했습니다. 구는 일단 자진 철거 스티커를 부착해서 10일이 지난 자전거에 대해서 소화동에 있는 보관 창고로 옮겼고요. 8월 25일 오늘까지 공고를 하고 공고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매각한 기금은 또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요. 보관 찾으러 오지 않으면 그 돈은 금천구청 재정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은 현재 자전거에 대한 열람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찾아가시면 좋고요. 그 목록과 장소가 있으니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서남권 최초의 공공미술관이죠. 서서울미술관, 시흥 금천구청 옆에 있는 금나래 중앙공원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것이 2023년 8월에 개관한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연면적은 7,342제곱미터고요. 21년 7월, 내년 7월에 착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계 공모 작품이 공개됐죠. 지금 금나래 중앙공원 옆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앞에는 그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설계가 공모가 당선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계 조감도와 설명이 안내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아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울미술관은 미래형 미술관, 포스트 코로나 맞춤형 미술관,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중심 미술관, 일상 속 미술관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미래형 미술관과 포스트 코로나 맞춤형 미술관은 대체 뭔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서서울미술관은 단순히 회화나 조각 같은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에서 탈피해서 뉴미디어, 디지털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융합 예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미술관이라고 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같은 경우는 비대면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서 그 비대면으로도 이런 전시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시립미술관의 서쪽 분관으로서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 중심의 미술관이라는 특화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각 지역의 미술관, 기관, 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넷째로는 공원 속 미술관으로서 공간적 특성을 살려 시민 참여 야외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사회와 예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2023년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아동 청소년 비만 증가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서히 비만율이 증가해 오다가 최근 5년간 매년 1%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이런 생활 패턴 변화가 아동 청소년의 신체 활동의 감소, 고열량, 저영양 식품 섭취 증가, 우울감 유발 등으로 이어져 현재 비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현장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증언한 바가 있고요. 금천구 하마터면 대안학교
좌담회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많이 살이 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대사 합병증 위험이 일반 비만자보다 수세 배 높아 관리가 시급한 고도비만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연령 중에서 중등도 이상 비만의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이런 참여 신청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윌니스 건강증진센터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종합적으로 세심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좀 고도 비만이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시 소식 다시 드릴 건데요. 지금 인천 서구죠. 인천 서구에서 유충, 수돗물 유충이 논란이 많이 됐고 서울시도 그 여파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수돗물 생산 시설 및 상수도 간 노후가 갈수록 심해지면 이러한 유충이나 불순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선을 시급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제 개편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4일 월요일 날 개최를 했고요. 온라인으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로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유튜브 아리수TV 채널로 2시로 생중계 됐습니다. 이런 백호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요금 인상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단 수도요금이 8년간 동결되어 왔고 지금 시설물 노후가 누적되고 있어서 빈번한 수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좀 밝히고 이번 토론회로 인해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 필요성, 파급 효과를 면밀히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만에 하더라도 폭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요금 인상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금 안전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소식 하나 더 드리는데요. 올해 8회째로 맞는 서울 여성 공예인의 창업 등용문 서울 여성 공예 창업 대전이 오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9월 2일까지 서울 여성 공예 창업 대전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요번 창업 대전은 창업 계획을 갖고 있는 서울시 여성공예 창업가 그리고 3년 미만의 서울 소재 여성공예 창업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아까 서울 여성공예 창업 대전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호 기술의 신선순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말씀은 금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